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지정심사 재무회계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소중한 기간이 단 한 번의 심사로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어르신들 잘 모시고 큰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닙니다. 재지정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기관이 재지정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충격적인 사실부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지정 심사에서 70점 미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폐업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하신 모든 것들, 뭐 시간이라든지 시설 보증금 몇 천만 원, 몇 억, 인테리어 비용, 직원들과 싸운 팀워크, 어르신들과의 신뢰관계, 보호자들과의 신뢰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70점이라는 기준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쉽게 통과할 줄 알았던 이 기본 간소화군 같은 경우에도 서류를 제출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재무회계 규칙 위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뒤집기가 힘들어서 평소에 그때그때 잘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번의 작은 실수가 앞으로의 기간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국회의원과 현장에서 만난 기관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만 모아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천 박사님, 재무회계 규칙이 너무 복잡해서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지 제가 뭘 아나요? 맡기는 기관이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대표님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장기형 재무회계 규칙, 이 두 개의 복잡한 법규를 우리는 동시에 지켜야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잡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복잡한 것은 다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체계적인 매뉴얼을 따라서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할 겁니다. 되게 복잡하진 않아요. 두 번째, 이런 엄격한 회계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실제로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재무회계 규칙 준수는 수익 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입니다. 재지정 탈락으로 잃게 되는 손실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평균적인 주간보호센터만 기준으로 해도 시설 투자 비용만 최소 억 단위입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모시는 그 정성과 시간 투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거기다가 매월 발생하는 고정 비용까지 생각하면 1년에 투자하는 회계 관리 비용의 몇십 배에 달하는 손실이 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운영해 왔는데 굳이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을 또 해보고 바꿔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과거의 안전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19년 이전에는 재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오픈을 하고 일을 진행했으면 됐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기도 한 요양원 대표는 요양원 운영비로 약 1억이 넘는 배치를 일수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까지 1,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이 기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지정 취소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하나둘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하시는 대표님들은 드물겠지만요. 네 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70점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결국에는 대형 기관만 살아남으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소규모 기관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변화에 민첩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만 한다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지정 심사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표부터 확인을 하세요. 25년 12월 만료인 기관들은 25년 6월 11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탈락합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심사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심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낸 걸 바탕으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서류 심사에서는 여러분이 제출한 예산서 결산서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2단계에서 재무회계 위반 사항이 첫 번째로 걸러집니다. 두 번째 단계, 현장 실사에서는 모든 기관이 받는 건 아니지만 과거 행정처분의 이력이 있거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던 기관들은 현장 방문을 받아서 통장 거래 내역, 급여 대장까지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3단계, 종합심사에서는 최종 점수가 나옵니다. 70점 이상이면 통과, 미만이면 폐업 예정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점 시스템입니다. 재무회계 규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업무 정지에 따라서 5점부터 20점까지 점수가 깎이는데, 20점을 깎이면 사실상 재지정 통과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답은 예방적
준법 경영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이걸 수습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늦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두 가지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이건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입니다. 주로 이제 1번 코드, 2번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준용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 모든 수익과 지출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통장이 다 돈이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 목적의 사용 금지, 예산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로 장기형 재무회계 규칙도 지켜야 되죠. 이건 장기형 기간만의 특별한 규칙이죠. 희망이험 시스템 의무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급여 종류별로, 서비스 종류별로 회계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지출 비율을 의무화. 요거를 안 지키면 실제로 예산이나 결산 자체가 아예 등록 자체도 안 되죠. 요거 인건비 지출 비율은 특히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방문 요약은 86.6%, 주간 보호는 49%, 요양은 62% 정도 등등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 계산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근데 계산은 자동으로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0.1%, 0.2%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정이 있는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셔서 총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퇴직 적립금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 그 외에 후원금, 비급여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 잘 아셔가지고 계산을 해주세요. 많은 기관에서 이 계산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산 편성입니다. 매년 12월에 다음의 예산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보고를 해야 되죠. 반드시 희망이음 시스템의 개정 과목을 활용하고 희망이음 시스템 교육도 한번 들어보세요. 임의로 만든 과목 말고 기관에서 이 시스템에서 정한 이 개정 과목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산서는 12월 26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제출 이후 2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2단계 일상 운영입니다.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대표자 개인 비용과 기관 비용을 절대 섞지 마세요. 네 돈 내 돈 이거 나누시라는 거예요. 다른 기관과 자금 혼용 금지하시고 모든 거래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오면 반드시 전용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세요. 일반 운영비 통장과 섞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결산 및 보고인데, 다음에 만약에 이제 25년도다 그러면 26년 3월 31일까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에 임직원 보수일람표, 사업비 명세서, 기타 비용 명세서, 예산을 만약에 전용했다면 과목 전용 조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일상적으로 원래 해야 되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4단계 정기 점검. 분기마다 요거 보면은 1년 내내 한 번도 이 장부 안 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분기마다 자체 점검을 하세요. 인건비 지출 비율도 확인하고 예산 대비 집행률 점검하고 희망이면 결의서 입력 누락 확인하고 자체 감사 서류도 만들고. 이거 인건비 지급 수준 나중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계속 감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위반들이 발생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령 직원 등재. 한 기관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서류상으로만 등록했습니다. 인력 배치 기준과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행정처분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운영비 개인 사용. 시설 운영비 2억 원을 대표자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졌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시설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퇴직적립금 부적절 관리. 직원 퇴직금을 다른 사람 개인 연금에 이렇게 가입시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중도 해지 손실까지 직원들한테 전가가 될 수가 있죠. 요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주위에서 이렇게 무조건 해도 된다? 믿지 마세요. 직접 하세요. 두 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서로 빌려 쓴 사례도 있고, 이 각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회계를 관리해야 되는데 요거를 위반한 사례들이 있죠.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설마 이 정도로 괜찮겠지, 쓰고 다시 돌려놓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재지정 시대에서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그냥 설마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람을 분리하세요. 그러니까 작성과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정기적 자체 감사.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부 조사를 기다리지 마세요. 잘 안 나옵니다. 분기마다
스스로 점검을 하세요. 인건비 지출 비율도 재계산하고요. 예산 대비 집행률도 확인하고 회계 서류도 완비를 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교육. 법규는 계속 바뀝니다. 대표자부터 실무진까지 모든 최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월 1회 이상 교육에 참석을 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회계사나 세무사,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문 받으시면 되죠. 네 번째, 전문가 활용.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무회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물론 진짜 전문가여야 되겠죠. 제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데 50만원, 100만원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요. 실제로는 50만, 100만원도 아깝지 않습니다. 재지정 탈락으로 잃는 몇억 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회계 말고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70점을 넘길 수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지정 평가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인력 기준 준수가 15점, 시설 기준 준수가 10점, 서비스 질평가가 25점, 행정처분 이력이 뭐 마이너스 20점에서 0점, 운영 실적이 20점, 기타 항목이 한 30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감점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행정처분으로 20점을 깎이면 사실상 게임 오버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머지 항목에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예방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 기준 철저히 준수, 시설 기준 유지, 서비스 질 개선, 운영 실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85점 확보가 됩니다. 요거는 지금 당장 이 재지정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재지정을 어차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25년 12월까지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분들 해야 할 일 정리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회계 상태 점검, 위반사항 즉시 수정,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전문가 자문 시작, 이후 가능한 시기에 대한 재무장부 정리 및 수정. 시장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만약 3년 전, 4년 전 회계가 문제가 있더라도 올해 1월부터라도 재무회계라도 꼭 손을 보아야 합니다. 요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링크 넣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상담 받으세요. 여러분, 재지정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수많은 국회와 파트너 기관들이 저희 가이드를 따라서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확실하게 방어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기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국회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